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2019년 1회 네 번째 정보통신개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개론에도 새로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비율로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문제, X.25 프로토콜에 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네요. 패킷 계층에서 하나의 전송 링크를 통해서 여러 개의 논리적 링크로 분할해서 보내는 거. 뭐야? 다중화죠, 다중화. 그죠? 이거 뭐 볼 게 없는데, 그냥? X.25 빼고 그냥 하나의 전송 링크에 있는 것을 여러 개로 나눠 보내는 것은 우리 다중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 것도 없어. 자, 또 그대로 나왔네요.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패킷형 터미널을 위한 DT와 DC 간의 접속 규격을 나타내는 애는 바로 X.25가 됩니다. 아셨죠? 공중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여기서 핵심은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패킷형이라는 거예요. 패킷형. 이게 데이터 통신, 디지털 통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패킷에서 사용되는 애를 우리 X 시리즈를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 V 시리즈는 아날로그 통신에 써요. 그죠? 예전에는 이 V 시리즈도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거 골라라 그러면 X.25예요. 네, 그냥 X예요. 자,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광대역 통신망보다도 빠른 데이터 통신의 속도를 구현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요 LED이기 때문에 LED니까 이거 라이파입니다. 되셨어요? 라이파이고 이거 두 번째 출제됐어요. 그 예전에 한번 출제됐을 때 요거 요즘에 가시광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형광등이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또 한번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얘는 비저블 라이트, 빛에 이게 가시광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빛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요즘 조명은 LED 조명을 하잖아요. 그 LED에다가 이 기능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밝기, 바로 이 가시광선이 퍼지는 이 위치에서는 다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리 통신망에 해당합니다. 됐죠? 이거 너무 자주 한 1억 번 출제된 것 같은데 펄스 코드 변조 방식. 우리 뭐라 그랬어요? 표인봉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 안쪽에는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 깊은 내용은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정보 처리 기사에서도 한번 이걸 레벨을 한 10단계로 보는데요. 10단계 중에 한 2단계 정도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사무자동화에는 1단계인 요 순서, 요건 뭐 1억 번 정도 출제된 바로 그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신호를 표본화하고요. 표본화라는 것은 각각의 그 주파수의 그 때때의 그 값들을 쪼개내는 걸 표본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파형들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양자화라고 하고요. 그 크기에 따라서 얘네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것을 바로 부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로 외운다? 표인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피읍, 이응, 비읍이니까 하는 거야. 간혹가다 선생님 왜 표인봉인가요? 외우기 쉬우라고. 선생님 표인봉이라고 했는데 양분대 그냥 그렇게 기억하라고. 아셨죠? 자,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패킷 교환이에요. 패킷 교환. 얘는 뭡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예전에는 뭐 썼었냐면은 메시지 교환 방식을 썼었어요. 메시지. 우리가 단위를 메시지로 보내는 거예요. 메시지 교환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얘가 메시지 하나의 단위인 거야. 야, 대화형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교환 방식이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잖아. 근데 얘 각각 하나의 메시지인데 얘는 연락이 길고 얘는 짧어. 그러면은 제일 보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는 금방 보내. 불공평하죠. 그래서 패킷이라고 하는 정확한 크기의 단위를 결정을 하고 그 단위별로 자료를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것을 우리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대화형 데이터 통신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교환 방식이다. 좋아요. 대화형이 뭐야? 서로 주고받는 거. 패킷 교환은 저장 전달 방식. 맞아요. 스토어드 앤 포워드 방식이에요. 어떤 메모리에 저장해 놨다가 순서대로 전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많아지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자,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 방식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로 쫙 뿌립니다. 근데 이 데이터그램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지 주소가 실리게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제가 만약에 이제 개미 새끼를 한 수천 마리를 손에 쥐고 있다가 저기다 설탕을 놓을 거예요. 사탕. 그리고 쫙 뿌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막 한 줄로 안 가지? 막 해집어가지고 사탕까지 갈 거예요. 이게 데이터그램 방식이에요. 자, 가상 회선 방식은 뭐냐면 저기다 사탕을 놓고 개미를 놓기 전에 줄을 하나 이렇게 쭉 놓을까, 호스를, 파이프를. 그래서 그 파이프 위에다 딱 놓으면 얘네 바깥으로 못 나가. 그 길로만 쭉 가는 거죠. 얘가 가상 회선 방식이에요. 가상의 회선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그램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흩어져 모여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이 재조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됐죠? 가상 회선 방식은 전용 회선처럼 쓰는 거예요. 다 맞아요.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에 전송되기 전 가상회선 연결 설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다른 거야. 그래서 데이터그램은 그냥 촥 뿌려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가. 빠른 경로 찾아서 가. 이거고요. 가상회선은 미리 경로를 알려주는 거야.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 이게 바로 가상회선 방식이 됩니다. 두 개 구분하는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빈도로 이야기하면 600번 정도. 자, 두 가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600번을 본 적이 없는데, 그죠? 100번도 아직 안 봤는데. 자, 다음에 광섬유 케이블은 빛의 어떤 현상을 이용한 것인가 그랬어요. 너무 자주 출제되죠? 전반사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쭉. 직진하고는 달라요. 얘네가 벽에 부딪히면 꺾어서 또 가요. 이게 전반사입니다. 그래서 광섬유 케이블의 어떤 현상 그러면 전반사야, 그냥. 이건 문제다 외우셔도 됩니다. 자, 수신 측에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설치했을 때 이들 안테나에서 동시에 다중경로 페이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페이딩을 방지하는 다이버시티 기술은 그랬어요. 우선은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거는 무선 통신 환경에서 페이딩은 전파의 강도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 와이파이 신호가 항상 같은 내가 방에 있어도 어떨 때는 4칸 뜨고 어떨 때 3칸 뜨죠. 이런 걸 우리가 페이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런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기장 세기, 그다음에 S가 뭐예요? 시그널이고 N은 뭐예요? 노이즈죠. 이 B가 다른 여러 개의 수신 신호를 합성해가지고 단일 신호 출력을 얻는 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2가지가 있어요. 짜잔. 이렇게 해야 되나? 공간 다이버시티하고 시간 다이버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다이버시티는 수신 측에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설치했을 때 뭐예요? 이 공간 내에서 안테나 2개 사이에 있는 그 공간에서 페이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페이딩을 방지하는 거예요. 시간은요, 신호에 열화를 주기 위해서 송신 측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은 뭐예요? 안테나 2개. 그래서 이 공간에는 이런 페이딩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시간은 이 자료를 주고받을 때 시간차를 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애는 누구예요? 안테나 2개. 처음 출제됐어요. 공간 다이버시티 1번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뒤에 보면 한 100번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 근데 이 시험이 10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68번입니다. 64진 컴. 요즘에 자주 출제되죠. 대역폭 효율은 그랬어요. 자, 64가 될 때는 2의 승수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2에 6승하면 64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6비트. 6비트거든요. 이 선이 6개라는 거야. 이거를 여기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6자리예요. 6자리. 6자리 이진수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라 그러죠? 경우의 수는 총 64가지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6bps가 되겠죠. 참, 이 샤논의 공식이 시험 문제에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 회차 시험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처음 출제된 형태였고, 약간 좀 전공생들도 어려워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어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답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샤논이 채널 용량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분은 신호하고 노이즈 B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통신 용량을 계산할 때 이 캐패시티는 밴드위스예요. 대역폭 로그입니다. 로그. 이게 미수예요. 2는. 이거 지금 대문자로 돼 있는데 큰 수로 돼 있는데 아니고 밑에 미수. 그리고 1 플러스 시그널 나누기 노이즈예요.
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C하고 B가 같다는 거예요. 즉 C가 여기 나오는 C와 이 B가 같은 거예요. 이때의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뭐냐? 이 뒤에 있는 값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C하고 B가 같다는 거는. 그치? 얘네를 지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C라고 하는 거는 통신 용량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밴드위스가 같은 건데 이 뒤에 있는 애들이 0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없는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얘네 우리 뭐라 그랬어요? 시그널 나누기 노이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신호와 잡음이 같아서 1. 그래서 얘네가 로그로 끝나서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노이즈가 신호와 잡음이 같아서 결국은 C와 B가 같아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계략적으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고 C와 B가 같을 때는 뒤에 있는 얘네들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신호와 잡음이 같을 때 그렇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뒤에 또 나와요. 자, 다음에 70번이에요. OSI 참조 모델에서 응용계층이에요. 응용계층. 응용계층이라는 건 우리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쓰는 거. 바로 응용 소프트웨어처럼 같은 의미예요. 어플리케이션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니까. 결과적으로 HTTP는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쓰시죠. HTTP 네이버.com. SMTP는요. 메일 전송할 때 써요. 메일 전송할 때. FTP요. 파일 전송할 때요. 얘는요. 이건 아니잖아. ICMP. 뭡니까 얘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핑이나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이런 거 사용할 때 쓰는 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TCP/IP 계층에서 인터넷 계층이에요. 응용 계층 아니고. 됐죠? 8진 PSK의 오류 확률은 2진 PSK의 오류 확률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 이거 계속 출제됐던 애인데 처음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우선은 1비트라고 하는 거는 2위상이에요. 2위상. 2위상이 2진입니다. 2위상이 위상이 두 개라는 거예요. 1비트. 이 위상이 하나라는 건 360도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2비트는요. 두 개 더하니까 740도인가요? 곱하기 3만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8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2의 3승이기 때문에 3비트 이렇게 해서 3보호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2진은요 2의 1승이기 때문에 2인 거예요. 2의 3승이기 때문에 8인 거예요. 결국은 몇 배? 3배 차이가 나겠죠. 3배 차이 나겠죠? 1보호, 2보호, 3보호. 얘네를 비트로 표현해도 됩니다. 1비트, 1보호 같은 거니까요. 자, HDC 전송 제어에서 사용하는 동작mod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잖아요. NRM, ABM, ARM 이 세 가지입니다. 초기 모드라는 거 없어요. 이거 한 1000번 정도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PSK에서 반송파 간 위상차는 그랬습니다. 얘는요. n분의 2파이 2번이 됩니다. 문제답 외우세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2번 n분의 2파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벌써 3문제 정도 출제됐죠? 과감히 버리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자, 다중화 기법 중에서 FDM 방식에서 신호들이 전기적 중복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접하는 서브 채널들 사이에 위치하는 거 뭐예요? 중복 현상. 뭐예요? 가드밴드. 이 가드밴드 꼭 필요하다 그랬죠? FDM이 뭐예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에서는 주파수들의 서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밴드를 넣는다. 자, 75번이에요. 대역폭이 4kHz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선생님 어떤 건 곱하기 2 하고요. 어떤 건 곱하기 2를 안 해요 하시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최대 대역폭이 그러면 곱하기 2 안 하고요. 대역폭이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최대 대역폭을 계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2에서 결국은 키로는 1000이기 때문에 4000 곱하기 2에서 800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변환해서 전송할 경우에 신호의 전송 속도는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송 속도는 최대 표본화 횟수 곱하기 대역폭이라 했죠? 양자와 레벨이 바로 대역폭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88이 64kbp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K는 아시죠? K는 킬로미터, 킬로그램. 바로 1000g이 1kg잖아요. 1000m가 1kg잖아요. 그죠?
1000g이 1kg이고. 자, 요것도 벌써 두 번째 출제가 됐는데요. OSI 7레이어의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 단위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뭐예요? 어디서 네트워크? 여기 있네요. 패킷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른 것들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먼저는 이제 트랜스포트 해가지고 세그먼트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7번 또 우리 샤논의 법칙 나왔는데요.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적인 통신 노래요. 무잡음입니다. 무잡음 채널 용량은 그랬어요. C가 채널 용량이고 N개의 기호들은 동일 확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얘도요. 처음 출제됐지만 우리가 힌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샤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은요. 이런 게 이렇게 정수로 상수로 마이너스 1을 빼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빼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분의 1 뭐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노이즈하고 신호, 그 다음에 대역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상수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얘를 제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여기저기 막 뒤져도 다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얘는요. 그냥 만든 거야. 이거는 출제자가. 예, 틀리라고 그냥 만든 건데 사실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채널 용량 계산할 때는 노이즈라는 게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신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으니까 당연히 야 얘네들이 상수를 2를 주거나 1을 주거나 1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얘의 답은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간단히 그냥 보세요. 얘는 다시 출제되기는 어려워요. 자, 수신단에서 페리티 체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뭘까요? 오류 검사죠, 오류 검사. 페리티 체크하는 이유는 페리티 검사잖아요. 됐죠? 오류 검사하는 것도 뭐 있어요? 해밍, 그 다음에 블록합 이런 것들이 있죠. HTLC 전송 프레임에서 시작 플래그 다음으로 전송되는 필드는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죠. 우리가 HTLC 한번 항상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전쟁을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 앞에 깃발을 들고 갑니다. 나는 무슨 군대야? 나는 나폴레옹이야? 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국기를 딱 들고 가죠. 플래그가 가요. 그 다음에 주소부가 갑니다. 주소부. 뭐야? 주소부가 왜 주소부가 갈까? 야,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야, 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 자, 제어부. 이제 여기에 이제 장군들이 가죠. 그리고 뒤에 뭐가 가는 거예요? 네, 실제 군 쫄들이 가죠. 맨 마지막에 또 깃발이 하나 또 갑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 플래그에 있는 시작 플래그 다음에는 바로 주소부가 가요. 얘가 어디로 갈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됐죠? 이 문제도 한 300번은 출제된 것 같아요. 이동통신망에서 통화 중인 이동국이 현재의 쉘에서 벗어나서 다른 쉘로 진입하는 경우 쉘이 바뀌어도 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안테나 있죠? 안테나 그거 하나 쉘이라고 그래요. 이 쉘 하나가 사방 5km를 커버합니다. 근데 음영 지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테나가 두 개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중복이 되겠으나 이쪽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했을 때 신호가 끊어졌다 붙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연결해주는 애를 바로 이 법칙이 핸드오프 방식이에요. 핸드오프 방식. 너무 자주 출제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4과목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처음 출제되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하고 넘기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왜? 당장 다음 회차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99%니까요. 감사합니다.